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송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인 것,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몇 차례나 민주당의 86 운동권들을 향해서 여러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과거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진짜 이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라고 저는 지난 20여 년간 부패 정치인이나 비리 재벌 그리고 투기 자본, 깡패들과 손잡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되게 국민 편에서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거나 혹은 그 정당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한 예가 없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오만한 무례한 거죠.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같지 않은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때 뭐 데려주고 말로 받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설주한 변호사님. 이런저런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그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운동권 카르텔 혹은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 민주당의 지도부의 말 바꾸기나 혹은 뭐 부안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운동권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송 전 대표의 저 발언과 한동훈 장관의 반박을 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일단 송 전 대표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충분히 표현에 있어서 좀 과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송 전 대표 개인 입장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좀 그런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파리에서 잘 공부하고 계시다가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당장이라도 뭐 압송을 해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빨리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성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장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것처럼 해서 어째 해서 그냥 예정된 어떤 일정보다는 조금 빨리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왔더니 지금까지도 지금 뭐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있고, 물론 수사라는 것이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또 소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가 돈봉투 수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일구어왔던 먹고 사는 세상의 평화연구소 뭐 이런 개인의 어떤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이 조금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손 치고, 한동훈 장관님 정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앵커께서는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뭐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다 옳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본인도 본인 입장문에서 밝혔다시피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한순간이라도 있었느냐,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한민국의 정말 이러한 민주주의라든지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 한순간, 자랑할 한순간이라도 있었는가, 저는 그런 부분 남을 지적하기 전에 항상 말씀하시듯이 남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지금 뭐 민주당에 있어서 586 기득권에 대한 뭐 어쩌면 진퇴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세대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러니까 설 변호사 생각도 민주당 내에서 여기 보면 뭐 이름을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래픽에 있는 여러 면면들에 대한 그 좀 용퇴해라, 혹은 좀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민주당 내부 목소리는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70년대생입니다만은 진짜 386, 586 운동권들의 어찌 보면 정말 빛을 못 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80년대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우상호 의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의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총선 불출마를 예고하고 젊은 정치인들 정말 이렇게
후원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우상호 의원만 지금 총선 불출마 선언했죠. 그렇죠. 이제 송영길 대표도 총선 불출마 하셨고 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총선 불출마하신 분이 3분밖에 안 계셔서 예. 앞으로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배들이 또 이게 일선 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또 뒤에서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설 변호사 말씀 중에 그 뭐 제가 한동훈 장관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이 살았던 시국과 당시 시국은 다르니까 마치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신은 좀 언제라도 불꽃 태워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 장관이야 뭐 검찰에서 열심히 하면서 거학과 맞서 싸웠다는 한 장관의 소명의식이 있었다면 그건 또 약간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또 한번 짚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예. 잘못된 게요. 예. 서른 의원은 586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러면 참 그 1세대고요. 아, 그 1세대입니까? 예, 여기 이제 우원시고에 나고 저기는 긴급 조치 세대고요. 예. 그리고 서른 의원을 빼고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86세대. 예, 86세대. 그럼 서른 의원을 빼더라. 서른 의원도 이제 대체적인 개본은 운동권 개본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긴급 조치 세대니까 70년대 학번이죠. 거기는. 너무 웃으면서 여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홍영표 의원도 70년대 학번. 네, 거기는 홍영표 홍영표도 의원도 77학번이세요. 예. 이게 이제 저희도 대략 이제 언론에 모아놨던 부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로 운동권 출신들이 대체적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하셨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6그룹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른 의원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권 출신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만큼 민주당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원석 의원님 예. 본질은 아닌데 짧게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신당 창당 이제 여러 좀 가시화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 자리 송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부 여권에서 거길 왜 갔냐? 물론 뭐 저 강연했을 때 송 전 대표가 이제 비판 목소리를 냈을 때는 그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좀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좀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가서 인사만 하고 책만 사고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당대표를 했던 인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당대표를 하면서 특히 대선 전후로 TV 토론도 두 사람이 몇 차례 하고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한다니까 인사차 들러서 뭐 책 사고 이러고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의 저런 거친 얘기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했던 게 다시 지금 재환기가 되고 화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당일날 사진은 나왔었어요. 그 저 자리에 사진이잖아요. 참석했었다는 게. 예. 근데 그때는 뭐 별 말이 없다가 이제 송영길 대표 구설이 오르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왜 저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했냐. 근데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송 전 대표 비판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게 꼰대 정치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일 겁니다. 2년 전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을 때 2년 전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당원과 대의원의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20대, 30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이제 송 전 대표가 저런 말을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네. 정리를 해보면 저희 뉴스탑10 출연자이기도 한 여선웅 전 행정관이 86그룹 한 명은 이번에 공천받으면 7번째다. 70년대생은 86 의원도 수발되다가 시간 다 보냈고 이제 80년대생까지 위협한다. 운동권 얘기, 특히 송 전 대표는 지금 돈봉투 사건이 이제 본인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게 세대 문제라고 해서 586 전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지 586은 다 나쁘고 그럼 그 밑에 세대는 다 좋은가? 그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 김남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밑에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게 세대 간에서 평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의 어떤 그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이루고 그런 정치를 참여하고 올바르게 하느냐 결국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젊다고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코인 투자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뭔가 이게 이 정당 내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은 저렇게 뭐 국회의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공천도 받고 하면서 자기 카르텔, 지금 민주당에요. 운동권 출신이 한 7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아니면 안 끼워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여성 운동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카르텔도 굉장히 셉니다. 기득권이. 지금 여성 그 의원들 중에서 대부분 또 여성 운동 하신 분들 한명숙 총리 계보라든지 뭐 등등 해서 그쪽도 굉장히 자기 카르텔이 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카르텔에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세대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의 문제지만 그러나 586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지금 반성이 있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 전 대표가 쏘아올린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 바로 반박했고 여기에 민영배 의원까지 참전하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